오늘 제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열풍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의미를 메타버스라는 상상력이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끝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메타버스가 가진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고 저는 훨씬 어마어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미중유의 사태가 2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우리 삶 자체도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야 되는 비대면 환경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이 또 익숙해지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런 급진적 사회적 변화 그리고 기술적 변화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포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추상적이지만 포괄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어쩌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 트렌드를 의미하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추상적 의미.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트렌드라는 단어보다는 메타버스 현상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 같은 거죠. 현상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니까요. 이런 메타버스 현상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여야 할까? 그 고민들이 아마 깊어질 텐데요. 저는 메타버스 현상의 이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특히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해보지는 않으셨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현실 세계 레고를 모티브로 디지털 공간에다 만든 레고가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를 2009년 창업한 마르쿠스는 원래 이 마인크래프트를 뭐 거창한 프로젝트나 사업으로 만들었다기보다 디지털 공간의 레고를 만들면 얼마나 신날까. 그래서 취미로 시작했던 게임이 바로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상 공간 안에 만들어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정말 많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지금은 1억 2천 명, 1억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마인크래프트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덕분에 마인크래프트의 인기는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레고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결국 이 레고는 최근에 마인크래프트라는 테마로 레고 블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덕분에 지금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최근에 레고는 마인크래프트 버전을 넘어서서 히든사이드라고 하는 레고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히든사이드 레고는 레고 블록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레고 블록을 스마트폰 앱을 켜서 딱 비추는 순간 갑자기 내가 만든 성 위에 유령들이 막 날아다니고 나는 유령의 헌터가 돼서 유령을 막 잡고 친구들과 함께 쫓기는 그런 게임으로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레고 히든사이드에서 목격한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이 레고 히든사이드에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현실 세계이고 어디까지가 가상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경계가 어딘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저 스마트폰 스크린까지가 진짜고 뒤는 가짜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이 메타버스 현상이라는 세계 속에서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 자체가 모호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호해지는 이 현상 자체를 메타버스 현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본질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목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고 있는 메타버스 열풍, 단순히 이 현상만 갖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열풍이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우리 삶에, 우리 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전 세계의 인구의 60%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인터넷과 연결돼 있는 인구 중에 또 92.8%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항상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전 세계 인구의 과반 이상이 늘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게 왜 메타버스에서 중요하냐? 첫 번째 조건으로요.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메타버스는 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과 연결되어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류의 과반이 인터넷과 늘 연결돼 있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메타버스 시티즌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유저들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컴퓨팅 파워의 발전입니다. 특히 CPU, GPU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그런 칩셋들인데요. 이 칩셋들 중에 특별히 GPU라고 그래픽을 담당하는 칩셋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그래픽 카드에 사용하는 칩이고요. 이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 쓰는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죠. 좋은 아주 고해상도 게임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디자이너들,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헤비한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됐고요. 그리고 영상을 렌더링하고 영상을 처리하시는 분들도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좋아야지만 빠르게 영상을 편집하고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그래픽 카드가 그런 용도로만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이 그래픽 카드가 새로운 용도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GPU 품귀 현상이 지금까지 사실 계속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 GPU가 어마어마하게 10년간 성능이 확장이 되고 발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기억하시나요?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 아마 여기 모두가 기억을 하실 텐데요. 4대1로 알파고에게 이세돌이 졌던 경기이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당시 알파고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죠. 그 알파고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가장 주요한 부품, 바로 GPU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돌리기 위해서는 GPU가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품이었고요. 결국 21세기 가장 파괴적인 기술 두 가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기저에는 GPU의 발전이 함께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여기서 메타버스를 다시 말씀을 드리냐.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이면서 동시에 디지털로 우리 눈앞에 가상화되고 시각화되는 세상입니다. 우리 눈앞에 진짜처럼 보여야 돼요. 우리 눈앞에 마치 리얼하게, 심리스하게, 스무스하게 보여야 되는 세계가 메타버스입니다. 결국 그럼 뭐가 좋아야 될까요? GPU가 좋아야겠죠. 우리 눈앞에 가상화되고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발전한 GPU의 성능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 눈앞에 진짜처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티핑 포인트에 이르고 있고요. 덕분에 2020년 10월에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출시합니다. 물론 그 이전 2019년에도 퀘스트 1이라고 하는 헤드셋을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헤드셋의 등장이 지금 이 메타버스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발화점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VR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컴퓨터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VR 헤드셋을 가져다 놓고 USB 케이블로 연결해야지만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세계에 접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그리고 2020년을 넘어서면서 저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헤드셋 덕분에 더 이상 그런 장비가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컴퓨터 자체가 저 안에 내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거 자체가 컴퓨터예요.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우리는 그것을 부르고 있고요. 저 오큘러스라고 하는 VR 헤드셋만 머리에 딱 쓰면 그거 자체로 우리는 가상세계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가격이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출시된 지 3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 제품은 100만 대가 넘게 팔렸고요. 아마도 올 연말까지 1000만 대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VR이라고 하는 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세계가 드디어 우리 삶 속에서 티핑이 되고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겠죠. 2007년 우리에게 모두에게 스마트폰을 대중화시켰던 아이폰의 출시. 그 2007년 아이폰도 100만 대가 팔리는 데까지 74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그만큼 빠르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지금 불고 있는 메타버스 열풍이 단순히 짧은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업에 우리가 보고 있는 방송, 미디어뿐만 아니라 교육, 엔터, 그리고 모빌리티,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인으로 동작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알렉스 킴만이라고 테크니컬 펠로우이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혼합 현실을 총괄하고 있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혼합 현실, 증강 현실 같은 기술들은 더 이상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할 수 없으며 정말 이 변화는 너무나 명백하게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반증하듯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라고 하는 그 증강 현실, 그다음에 혼합 현실 헤드셋을 만들고 그 위에 메쉬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그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 그들이 만들고 싶은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운 상상력이 저 안에 구현이 돼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것 같고요. 페이스북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열심히 투자를 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마크 저커버그는 5년 안에 우리 페이스북은 단순히 소셜 네트워크 컴퍼니가 아니라 진정한 메타버스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명백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큘러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지금 임계점을 넘어서 계속 우리 삶 속에 확산시키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1억대, 2억대, 5억대, 10억대가 되면 지금 우리 삶 속에 스마트폰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된 것처럼 이제는 저런 것들이 그 자리를 함께 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상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내놓고 있는데요. 인피니티 오피스라고 저 VR 헤드셋을 착용하면 내가 있는 공간 자체가 가상의 사무실로 바뀌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상현실 기반의 VR, 입체, 소셜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바타로 저 안에 들어가서 상상하는 많은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수많은 VR 관련된 앱들,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 메타버스라는 현상 속에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어쩌면 혜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저 바닷속 200m 밑에 들어가서 심해어를 만난다거나 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아직 눈이 안 왔으니까 스키를 타러 못 가죠. 그런데 프랑스 샤모니에 가서 스키를 타고 싶다. VR 헤드셋을 쓰면 바로 지금 정상으로부터 슬로프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알프스의 암벽 등반을 하고 싶다. 사실 무섭잖아요. 장비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지만 VR 헤드셋이 있으면 지금 당장 암벽 등반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되게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저게 게임인데도 그게 뭐라고 저기 손에 막 땀이 납니다. 그리고 땀이 날 때 손을 닦으려면 손을 놔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놓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디제잉을 배우고 싶다. 디제잉을 할 수 있는 DJ들이 내 앞에 와서 DJ 장비를 직접 조작하면서 함께 DJ 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하는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메타버스이고요. 친구들과 함께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뜨고 있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도 지금 로블록스 안에 이미 벌써 여러 버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저 안에 들어가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쳐다볼 때 움직이면 저기서도 죽습니다. 물론 현실에 나는 죽지 않지만 그런 게임을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경기장에 못 가고 스포츠를 함께 못 보더라도 친구들을 만나서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면서 우리 축구도 보고 싶고 야구도 보고 싶잖아요. 가상현실 공간 안에 모여서 각자 집에 앉아서 있지만 함께 수다를 떨면서 축구를 보고 맥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일까요? 1년에 한 번씩 라스베가스 너머 네바다 사막에서 열리는 버닝맨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이 축제에 전 세계에서 7만 명이 모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막의 가상현실을 통해서 가서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불멍을 때리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상상력이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산업, 우리 삶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옴니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지금 엔비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공장을 디지털 공간 안에, 메타버스 안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공장이 실제 공장이 아니고요. BMW의 가상 공장입니다. 컴퓨터로 구현되어 있는 디지털 공장이고요. 현실 세계 공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공장을 만들기 전에 가상 공간 안에 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거기서 나온 가장 최적의 값을 이 실제 공장에다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장에서도 최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또 센서 수수나 여러 가지 센서, IoT로 둘러싸인 작업자들이 그리고 공장이 리얼한 데이터들을 또 캡처해내면 그 데이터들이 가상 세계에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또 시뮬레이션 값들이 또 정확해지겠죠. 이렇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똑같이 만들어져서 연결돼서 서로 간에 계속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극대화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이미 가능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의 CEO인 젠슨 황도 메타버스 is coming, 메타버스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주창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열심히 이 세계를 실제 삶에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많은 사례들 이외에도 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디지털로 인터넷에 연결된 인공지능과 수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잖아요. 상상하는 세계 자체를 우리 눈앞에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메타 휴먼이라고 가상 인간마저도 현실 세계 가능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CF에서 가상 인간이 나오는 CF도 TV에서 간간히 목격을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가상 세계의 인간들마저도 진짜처럼 우리가 진짜 사람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의 정밀하고 진짜 같은 리얼함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만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 세계 나는요, 나의 정체성을 가진 나는 하나밖에 없죠. 요즘 부캐 시대라고 해서 다양한 부캐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부캐는 나를 구성하는 다면성의 일부일 뿐 어쨌거나 나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는 내가 나 혼자일 필요도 없고요. 하나일 필요도 없습니다. 무한한, 이론적으로 무한한 개수의 아바타를 가질 수 있고 무한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요. 게다가 내가 상상하는 그 어떤 대상이라도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기술은 앞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는 진짜 같은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고 나도 그 안에서 다양한 캐릭터로 다양한 정체성으로 여러 곳에 존재하면서 나 하나가 만들어내는 가능성, 가치보다 더 많은 가능성들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미래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상상력, 나는 누구라도 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상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메타버스라는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지금 우리는 이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함께 목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메타버스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시작점에 함께 한다라는 어쩌면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